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붙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네, 오늘은 2021 하반기 신한의 4번 문항 자기소개서 분석입니다. 네, 최근 은행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관련된 것이고요. 자, 부제. 변화된 환경에서 필요한 은행원의 역량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춘 역량을 작성 기준으로 잡아라 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수로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보고 나서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되셨으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자기소개서 1번 좀 간단하게 제작했는데, 뭐 댓글로 이 4번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뭐 추석 연휴지만 또 여러분들 선거 취업을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4번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시 이제 구조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최근 은행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은행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서의 은행원으로서의 필요한 역량, 본인이 갖춘 역량을 비교하여,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딱 맞아들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문항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향후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집중한다. 다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향후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같이 지금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항상 객관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근데 자소서라는 거는 여러분들 객관식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주관식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문항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반사적으로 앞으로 은행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해서 고민만 하다가 결국 산으로 가는 자소서를 쓰고 이 문항의 내재도에 맞지 않는, 여기서 말한 내재도는 뭐냐면 결국엔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제가 이 밑줄 친 이 하나 둘 세 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본인이 갖춘 역량이다. 뵙시세요,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본인이 갖춘 역량을 최대한 노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항인 거다. 자, 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의 눈속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쪽 금융권에 이제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해드리자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딱 뭔가? 보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미 은행이나 보험사든 증권사든 여러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의 큰 청사진만 해놨지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뭔가 계속 변화를 해주고 클라우드다, 빅데이터다, AI도 하고 있지만 그냥 업무 효율성을 줄여주고 RPA로 자동 반복 업무 줄여주고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몇 가지 상품들을 내는 정도 수준인데 그 이후에 최근에는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금융상품 내놓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엄청나게 어떻게 은행 산업이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확신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는 내가 향후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뭔가 정답을 내서 나는 금융 공부를 많이 했고 은행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은행 사업이 이렇게 될 거야. 뭔가 확신에 찬 어조로 그렇게까지 조사해가지고 쓸 필요는 없는 문항이다.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은행들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이런 디지털 역량, 빅데이터, AI 이런 준비된 경험이나 역량이 필요하고 나는 대학교 때 이 디지털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내가 준비를 했고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취업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금융 자격증, 신용부동사라든지 은행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준비만 했을 것이 아니라 최근 2, 3년간 5년 이내에 이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고 해서 관련돼서 파이썬이라든지 그런 빅데이터 관련돼서 교육도 듣고 여러 가지 그 활동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활동들 수준으로만 그냥
내 기준을 잡고 내 본인이 갖춘 역량을 노출시켜주면 되는 거다. 금융 역량은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본인이 갖춘 역량 중에서도 그런 파이썬이나 이런 디지털 관련된 뭐 AI, 뭐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뻔한 거에서 그 안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역량들을 기준으로 잡고 이 문항을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뭐 변화되는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또 변화된 환경에서의 은행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뭐 이렇게 기술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정답을 찾아서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는 내가 이렇게 은행 사업이 변화될 것이라 했으니까 은행은 필요한 역량은 이거야. 어떤 걸까?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해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디지털 관련돼서 본인이 갖춘 역량과 경험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역량과 경험을 기준으로 잡고 쓰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비교라는 걸 사전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여기서 뭐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을 고찰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결국 이런 거 지우고 유사점만 쓰면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된 갖춘 역량을 유사한 부분만 역량을 노출해서 써주면 되는 거다.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주도 프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이 취업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딱 문항을 보면 딱 나오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은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계속 결국 작성이 산으로 갔을 거다. 그래서 이 1번, 2번을 해서 결국 여러분들은 한 500자 이렇게 분리해서 쓸 거거든요. 그럼 500자가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랑 또 2번은 또 관련돼서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나왔던 역량, 필요한 역량과 본인이 갖춘 역량을 비교해서 쓰는 500자 나눠서 쓸 텐데요. 이렇게 쓰는 거는 생각보다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항의 내재 의도는 본인이 갖춘 디지털 역량을 노출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쓸 필요가 없는 문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채점하는 사람들이나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이 문항에 대해서 500자를 띄어서 쓴 사람보다 이 준호플로가 말하는 이 한 플로우에 이 1번이나 2번을 다 담아서 쓰는 게 일반적인 유능한 사람이 쓰는 아주 컴팩트하고 이 내재의 의도에 맞게끔 본인의 갖춘 디지털 역량을 앞에 흐름이랑 맞춰서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는 구조라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재 의도를 말씀드리면 향후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는 간단히 두 줄 이내로 적으시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의 근거를 또 간단히 적어주고 이후 본인의 갖춘 역량을 기준으로 자소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내재 의도로 알고 여러분들이 갖춘 역량에 대해서 특히 디지털 관련된 역량을 기준으로 잡고 접근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도입을 어떻게 하냐? 저는 은행 사업이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초개인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준호플로인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방향성인데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말했죠.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이유는 저는 최고 시중은행들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로 200장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뭐 내부에 있는 연구소 직원도 아니고요. 제가 뭐 그 관련돼서 엄청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해서 은행에 있는 어떤 헤드쿼터 본부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10년, 20년 이후에 은행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여러분들이 뭐 기사에서 찾아봤던 것처럼 은행들이 이제 특히 신한은행이 하고 있는 이 디지털 전환 사업들 관련돼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변하겠다. 근데 만약에 신한은행만으로 부족하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원들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뭐 국민은행은 뭘 하고 있고 KB 하나은행 뭐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중은행들이 뭐 우리은행도 그렇고 뭘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 디지털 전환 사업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중은행들 기반으로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변하겠다 정도 수준으로만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준호플로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썼는데, 자, 여러분들 또 제가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 관련된 기사를 보고 쓰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디지털 전환의 앞으로 사업이어야 되는 거지, 뭐 제가 썼다고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문항은 결국 이 디지털 관련돼서 각 은행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200자 이내로 앞에 써주면 되는 정도의 수준의 문항이지, 여러분들한테 향후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답을 알아내고 구체적으로 쓰라고 쓴 문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은행들이 이렇게 디지털 사업 이런 거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러프하게 썼죠. 디테일하지 않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200자 이내로 도입을 짧게 쳐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는 그냥 은행들에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데 은행도 그냥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쓰는 게 괜찮겠죠. 아니면 뭐 시중은행들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은행 사업이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한다. 이 근거를 짧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200자 이내에 써야 되는 이 문항에 대해서 500자, 300, 뭐 600자 이상으로 쓰고 그걸 계속 이거를 정답을 찾기 위해서 1번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자소서가 산으로 가는 거고 이 문항이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뜨끔하셨죠? 이 준호플로는 이 자소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대강 그려졌기 때문에, 왜냐? 직접 내가 써봤기 때문에 이거 딱 봤을 때 이거를 한 500자, 600자 쓰시겠다. 이거를 또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결국 막 인터넷 구글링 하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결국 내용이 이도저도 아닌 흐름이 앞뒤가 안 맞고 나중에 결국 막상 읽어보면 말도 안 맞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써가지고 자소서를 제출하더라도 결국 면접에서 말립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 관련돼서 내 역량을 기준으로 썼었어야 이게 흐름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은행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게 내부에서도 은행에서도 모르는, 은행의 높은 직군에서도 제대로 정확하게 이 디지털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소설처럼 이렇게 막 이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썼다가 꼬리에 꼬리는 질문 하는데 결국에는 말문이 막혀버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가볍게 이 200자 이내로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과정이 중요한 것을 펼쳐주세요. 준호플로 알죠? 여기를 700자 이내로 써주는 겁니다. 여기 문항에서 평가 관련 요소나 면접에서 알아보고 싶은 거는 결국 이런 거 관련돼서 이 디지털 역량이나 어떤 역량을 키워왔는지를 궁금해서 이 문항을 알고 싶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은행원으로서의 필요한 역량은 데이터 분석 역량과 뭐 이렇게 AI나 이제 이런 게 다 자동화해주고 해주면은 결국 고객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고객 아니면 직접 찾아가가지고 고객이 이제 실제로 원래 기존의 은행들은 이 창구에서 오는 대기업의 어떤 공장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금융 상품을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상품을 팔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빅데이터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그 고객한테 개인한테 맞는 초개인화 맞춤 상품도 제안할 수 있고, 물론 뭐 파이썬이나 이런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돼서 내가 고객하고도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고 소통해서 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신용분석사라든지 기본 금융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준호플로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역량을 쓴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한 거에서 이 세 가지를 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기서의 이 문항은 이 제가 큰 카테고리만 제시한 거지, 이 데이터 분석 역량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면 2개 정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 다시 이 금융 역량과 공감 능력을 해도 되고, 데이터 분석과 공감을 해도 되고, 데이터 분석과 금융 역량 이 2가지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3가지로 그냥 한 건데, 꼭 3가지를 할 필요는 없고 2가지에서 3가지 이내를 쓰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역량이 중요한 거다. 자, 펼쳐주세요. 이걸 쓸 때 뭔가 금융 역량도 포함될 수 은행에서 필요한 역량을 쓸 때는 금융 역량을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공감 능력이나 대외 활동으로 이런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어필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공감 소통 영역 해도 되는 건데 꼭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의 이 디지털 산업 시대에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산업은 이런 건데 내가 뭐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다라고 한다면 아르바이트 경험 통해서 내가 이런 소통 경험 많으니까 나는 이런 소통 역량이 중요하다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금융 자격증이나 이런 거 땄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공감에 플러스 그 금융 자격증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빅데이터나 AI 관련된 이런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빅데이터나 AI, 클라우드 이런 산업 교육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런 내 기준에 이런 내가 쌓은 역량을 노출시키고 싶어. 아니면 나 AI 관련돼서 이런 프로젝트 해봤으니까 이런 걸 해보고 싶어. 아니면 이런 기획도 해봤으니까 하고 싶어. 결국 그러면은 그게 역량이 되는 거고 그게 은행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되는 거고 그걸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괜히 기준을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잡고 또 그런 환경에서의 은행은 필요한 역량으로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고민한 역량을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 결국 이 은행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거에 맞춘 역량을 쓰다 보니까 결국 이 문항에서 이 두 가지 1번 이 부분을 쓰려다가 자 이게 700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디지털 역량은 300자로 줄어들어서 보이는 거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다. 여러분들의 디지털 역량과 경험이 700자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향후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랑 변화된 환경에서의 그 은행으로 필요한 역량을 이 향후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맞춰서 자 이겁니다. 변화된 환경에서의 은행으로 필요한 역량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그거를 쓰다가 그거를 700자 정도 쓰다가 산으로 가는 자소서가 나오는 거다. 결국 자 이거를 증권으로는 외도독이라 그러는데요. 결국 본인의 역량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인데 본인의 다시 말해서 디지털 역량을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문항을 쓸 때 꼬리, 외도독 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자소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국 본인의 역량을 이 문항에 집중해야지 이 뒤에 풀어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앞에 200자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 디지털 역량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 필요한 역량을 이렇게 써주시고 그 이후에 이런 뒤에 부분을 써주셨을 때 작성하기가 쉽다. 자 마지막 마무리는 뭐 이런 환경에서 뭐 신한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뭐 기사 뭐 구구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거에서 이런 성과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백자도 쓸 필요가 없는 거다.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강의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문항에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갖춘 역량이 기준을 되는데 이 갖춘 역량도 디지털 역량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디지털 역량이나 그런 것들을 뭔가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그런 관련된 활동, 경험, 그런 인터넷에서 이런 성과를 냈던 경험, 이런 디지털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금융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감 능력의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내가 이렇게 아니면 새로운 또 역량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역량의 기준에 맞춰서 이게 꼭 디지털 산업이 변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의 역량에 맞춰서 이 디지털 사업에 이렇게 방향을 날 것이다 라고 쓰는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은행 산업에 얼마나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은행 사업이 이렇게 갈 것이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지원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일반적인 그런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식이나 관심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은행을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정도 수준이면 되는 거지 뭔가 여기서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채점자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은행 사업이 갈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이 정답을 이렇게 맞췄지? 이렇게 묻는 문항이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는 거에 노력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갖춘 역량 그 중에서도 디지털 역량이 가장 중요한 문항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뭐 다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네 구독은 목표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